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진짜 사회 문제 될걸요. 그래서 지금의 경고를 야 무슨 소리야 저거 또 다주택자 옹호하는 거야 라고 해서 무시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줄어드는 다주택을 정부가 막 펌프질하고 부추기고 있으니까 아니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결국엔 전세 월세 누가 공급해 주냐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다 사줘야 돼요. 임대가 안 되니까.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뭐 몇 가지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확실한 거는 어쨌든 빈집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뭐 그런 이제 원칙이죠. 빈집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아파트를 제일 선호하지만 아파트는 지으려고 그러면 요즘에 뭐 대단지로 많이들 짓다 보니까 4, 5년 뭐 6, 7년도 걸리고 하니 제일 빨리 하는 게 어쨌든 도시형 생활주택,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하면 과거에도 이거들로 조금 전세를 좀 잡았거든요. MB 때도 했죠. 요 방법을 지금 정부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좀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대책 나오면 네. 항상 비아파트 공급 확대 뭐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이게 없어요. 네. 나오기만 나오고 네. 후속 대책이 안 나오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더 씨를 말리죠. 왜냐하면 서로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네. 일반 개인은요 보통 30년, 40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떤 대출이 RTI 얘기 나오잖아요. 네. 대출 이자를 연동되는 거죠. 대출 이자, 임대료가 임대료와 대출 이자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1.5 규제지역은 1.5, 네. 비규제지역은 1.25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아야 이제 대출이 나오는데 보통 DSR은 이제 소득에 연계되는 거고 이거는 임대료 연계되는데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주택들, 빌라 오피스텔 같은 월세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하면서 3년 대출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해주겠다는 건데 2025년, 2024년 집값 많이 오른 데가 어딥니까? 서울의 한강벨트잖아요. 네.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대출 RTI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오른 지역 아파트를 안정시킨다? 오케이. 그거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거기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공감하는데 지금 나오는 대출 연장 안 해준다. 이거는 야 고가 아파트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디야? 주로 오피스텔 빌라 시장이에요. 정부가 부족한 공급 물량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물론 매매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아파트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욕구는 줄어들지는 않는데 세입자는 달라지죠. 세입자는 아파트 전세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구해. 그러면 쓰리룸 투룸에 내 집도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뭐 잠깐 사는 거니까. 2년 4년 살다가 뭐 공공분양 청약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세입자를 위해서는 이 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게 되면 대출 연장 안 해주게 되면 네. 역설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내가 한번 봤는데 종로였나 어떤 할머니인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네.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팔았어요. 못 견뎌서. 왜? 월세 받아서 세금을 못 내니까. 팔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가 샀냐면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사가지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사옥 같은 거. 세입자 30명 다 명도. 네. 졸지의 세입자는 그러니까 시장을 보게 되면 공급 30개 줄었고 세입자 난민 30명 늘어난 거죠. 수요 30명 늘어나고 공급 30개 줄었으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그럼 이번에도 대출 연장 안 해주게 되면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리거나. 그럼 그것도 세입자가 고통스럽죠? 네. 그래도 대출 안 된대. 그러면 팔아야지. 팔면 누군가를 사는데 똑같은 못 견디고 파는 사람 매물을 다주택자가 또 사서 똑같은 짓을 또 할까요? 아니잖아. 그냥 땅을 보고 사서 네.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이제 건물을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아니면 마지막에 못 내. 세금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해. 이거 이자도 못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경매 넘기든지 네. 세금 못 내면 공매 넘겨야 되는데 집이 넘어갔네? 세입자들은 또 뭔 날벼락이요. 근데 주인이 잘못하지도 않았어. 주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연장 안 해준다고 경매 넘겨버리고 세금 못 낸다고 공매 넘겨버리면 세입자들은 공급도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말은 비아파트 공급 늘려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저는 정책은 오히려 말살하는 정책을 피니까 최근에 제가 비아파트 공급하시는 분 만났는데 아우 이거 진짜로 대출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공급 못해요. 그냥 올스톱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2025년에도 서울에 빌라 많이 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매년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5천 원가 뭐 한 2천 원 70% 감소 정도. 70%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 이게 이미 전세 시장에 또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앞서서 뭐 정책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막 얽혀 있으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한번 생기게 되면 저는 당장은 표시가 금방 안 나는 이유는 전세는 일단 기간이 2+2니까 네. 당장은 막 미친 듯이 폭등하고 난까지는 아닌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아마 매물 찾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시간 지나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이게 한 4, 5개월 전보다 지금 전세 매물이 더 많이 줄었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한 반년, 1년 정도면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야, 진짜 사회 문제 될걸요. 그래서 지금의 경고를 야 무슨 소리야 저거 또 다주택자 옹호하는 거야 라고 해서 무시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주택자 옹호해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사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이제 전세나 월세가 이제 좀 부족하고 막 안 좋게 막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를 하라고 했죠. 정부가 그걸 한 이유가 이제 한 뭐 8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올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세입자한테 전세가 좋죠. 나오니까 네. 이제 그걸로 한 거였는데 이게 또 이제 꼬이면서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해줘서 이제 뭐 돈 벌게 해줬다는 야 이게 그걸로 회피처다라고 해서 때려버렸죠. 이렇게 또 이제 바뀌다 보니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전월세를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어쨌든 전월세 매물도 같이 줄어드는 아니 거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다주택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책의 방향도 정해졌고 개인들도 네. 사실 다주택자가 이제 늘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2018년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비중이 15.7%인가 그랬는데 최근에 13%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개인도 안 하고 싶어해. 네. 틈만 나면 팔고 싶어 한다니까요. 요즘 옛날에는 전세금 받아서 뭐 했어요? 금리 좋을 때는 은행에 넣어도 돈 벌었고 네. 전세금 받아서 또 사. 주택수 늘려서 돈 또 벌었고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었는데 요즘 전세금 받아서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한 채나 두 채가 있는데 전세 끼고 하나 더 사가지고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폭탄 나중에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똘똘한 채가 트렌드라니까. 그래서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라간 것도 똘똘한 채 때문인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줄어드는 다주택을 정부가 막 펌프질하고 부추기고 있으니까 아니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결국엔 전세 월세 누가 공급해 주냐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다 사줘야 돼요. 임대가 안 되니까. 다주택자가 파는 집을 다주택자가 사주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건 이론적이고 어떻게 무주택자가 그걸 받아줘서 결국에는 전 국민 1주택 가지기 그런 나라가 옛날에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에 있었고 뭐 리비아에 있었고 또 어디라더라 쿠바인가 어디 있었다고 하는데 루마니아는 망했잖아요. 1주택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집 한 채씩 있어. 신규 건설회사들이 이제 집이 다 있으니까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니까 건설회사 망해. 내수경기 망해. 이제 가구수 분화가 되는데 집이 없어. 결혼해도 부모님 집에 살아야 돼. 집도 노후화돼. 룸이 없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룸이 있어야 갈아타고 돌아가는데 다 1주택이 있으니까 꽉 찼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리비아도 마찬가지. 리비아는 뭐 했다더라? 뭐 좋은 집, 그냥 빈집 있으면 들어가. 그냥 빈집 있으면 들어가서 살아라. 살고 나오면 딴 놈이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리비아에서도 좋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집은 누가 살았냐면 부자가 삽니다. 왜? 부자는 직원을 시켜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입구를 못 들어오게. 근데 서민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이라고 예를 들면 원베일리가 비었어. 기린마니가 쫓아가서 들어가서 하루 자고 출근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딴 놈이 살고 있어. 근데 부자는 열쇠를 잠궈놓고 문은 지키고 있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지역에 역시 또 살더라. 주거의 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임대사업자는 필요하다. 네. 왜? 전세, 월세, 임대 제도가 필요한데 그 주체가 개인이냐, 공공이냐, 또는 대형 법인이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그동안 개인이 했던 거고요. 이제 개인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 공공이나 대형 법인이 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서 10년, 20년 동안 이제 쉬프트 해야죠. 그 지금 129 대책이랑 그리고 이제 뭐 민간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공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4, 5년 뒤에는 뭐 지금 안 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그거라도 좀 공급이 되면 좋을 텐데 이 공급 대책과 지금 어떤 정책들이 지금은 몰라도 한 4, 5년, 6년 뒤에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가고 있을까요? 그건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분위기를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유유부지 막 진짜 문재인 정부
제가 이제 집값 못 잡았다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을 안 했다고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대책을 28번 넘게 발표할 정도면 아마 국토부 담당자 진짜 머리 다 빠졌을 거거든요.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129 공급 대책도 보게 되면 비슷하잖아요. 패턴이 유유부지. 네. 이번에는 달라. 그때도 태능 CC 이번에는 달라. 우리는 해. 반드시 집값 잡습니다. 내가 제 기억으로는 2020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잡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집값 문제는 반드시 해결한다. 두 쪽이 안 나더라고. 그러면 이번에도 자 경마장만 보자고요. 제일 좋은 땅이 경마장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그렇게 개발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인데 경마장만 보더라도 경마장 굉장히 커요. 땅이 어디로? 경마장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아마도 수원이나 화성시 정도가 아마 간다면 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접근성? 왜냐하면 포천이나 양주 이런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네. 경마장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부 라인으로 해가지고 화성시도 아마 쉽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혐오 시설입니다. 우리 경마장 생각하면 경마장 괜찮지라고 하는데 그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성시나 수원시가 그 큰 부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한다? 현실적으로 저는 만만하지 않을 거다. 그 노조들도 반대하고 있고. 네.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데 개발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성수동에 가면 서울숲 있잖아요. 좋잖아. 서울숲 때문에 서울숲에 임대 아파트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요즘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올림픽공원 쪽에다가 아 진짜?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진짜? 네. 와 그래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한강뷰를 만들어요. 그게 왜냐면 옛날에도 추진했습니다. 그게 네. 서울숲 자리에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추진 MB 이전에 진행이 계획 다 세워놨는데 MB가 뒤집고 서울숲을 만들었죠. 저는 서울숲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숲을 만들므로써 성수가 살아나고 어디 보면 강남에 집중되어 있던 부촌이 분산은 됐잖아. 성수, 요즘 용산도 이제 좋아지고. 저는 강남 집중화 현상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대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 서울숲에 임대 아파트 뭐 5천? 만? 지어가지고 과연 지금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어우 최악이죠. 그게 5만 그게 만 임대 아파트 생겼으면 성수동의 가치는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또 서울숲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성수동 놀러 가면 이용하는 곳인데 그게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올림픽공원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임대 아파트 짓자고 한다면 와 저는 진짜 그래서 영원히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자녀까지 주택 문제의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면 감내를 하겠으나 들어가는 사람만 좋잖아요. 들어가는 소수만. 그런 정책은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기하잖아요. 그 부지를 팔고 그 돈으로 GTX도 더 촘촘하게 깔아주고 신도시 반값 하자니까요. 신혼부부들이 서울숲에 5천 세대 짓는 만 세대 짓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정적인 주거 안정, 전세, 월세,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 성수에 5천 세대 공급해서 박수쳐. 이거는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제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뉴욕의 집값 비싸다고 센트럴파크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울은 50년,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거주해야 되는 공간이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는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빈 땅에다가 짓는 것도 물론 뭐 빠르게 짓는 속도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진행하는 단지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들은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를 먼저 동호수를 추첨을 해줘야지만 이제 그 관리 처분 인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 먼저 추첨 안 하면 이제 허가가 안 나오는 구조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을 다 멈추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보세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 참고로 제가 뭐 임대 사업, 정비 사업에 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공급이라는 건 서울은 어차피 이제 신축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 해라. 유유부지도 열심히 하고 단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걸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너무 큰 거는 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공원, 서울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 공원은 있어야지 서울에.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노력은 해. 그리고 정비 사업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는 있죠. 야, 강남에 비싼 아파트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죠. 강남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며. 한강변에서 집값을 잡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나 인천에 교통망을 갖추고 그쪽에 공급 많이 해주고 서울에도 외곽에 공급 많이 해주는 게 유유부지도 효과적인데 우리는 강남 집값 잡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유부지나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 3기 신도시도 강남 집값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강남 집값 잡고 싶다면 오히려 강남에 공급을 늘려줘야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물론 멸실이 되기 때문에 순 증가분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급은 좀 하자. 그래서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임대 아파트 말씀하셨죠. 동호수 먼저 추첨하라. 솔직히 제가 무주택자고요. 제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어. 강남에 추천받아서. 그러면 저는요. 제가 그 대상자라면 한강뷰 필요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원베일리다. 1층이어도 좋다. 1층에 제일 안 좋은 동에 1층이라도 저는 배정만 해줘서 내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한강뷰를 굳이 내가 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 관점이에요. 선민 사상이에요. 왜? 정치인은 야 내가 세입자 임대인들한테도 임대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한테도 한강뷰 나오는 집을 내가 제공해 줬어. 나 잘했지? 나 잘했다고 좀 해줘. 라는 얘기고 진짜 세입자 진짜 임대 거주하는 분들 입장이라면 1층이라도 좀 많이 좀 해줘요. 제발.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발목 잡지 말자. 공급은 많이 하되 임대 물량을 늘리고 싶으면 진짜 문제라면 아니면 용적률을 더 올리든지 물론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명함이 있다고 했죠. 명함이 있어도 서울은 어째? 라고 하면 더 올려서 임대 물량 더 뽑고 일반 분양도 더 뽑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완벽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물량이 중요하지 한강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임대 아파트에 한강뷰 나오면 뭐 들어가는 사람만 좋지 안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뭐야? 그 가족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소수의 무주택자한테 그런 국가의 세금으로 혜택을 주냐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많은 무주택자들한테 많은 세입자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국정무지구도 뭐 8,000세대, 10,000세대 가지고 사오는데 역설적으로 그거 팔고 나는 그 돈으로 외곽에 반값 아파트 4만 세대 짓는 게 우리 서민들 주거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